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폴란드 잠수함 도입 공식화 하나오션 물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입찰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하나오션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폴란드 잠수함까지 K방산이 접수하면 폴란드는 6회공 모두 한국산 무기로 도배되는 것입니다. 육군과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해군과 같은 경우는 잠수함, 공군은 FA-50, 향후에 KF-21까지 도입이 될지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시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 발트해에서 지금 부동항이 하나가 있죠. 세인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칼리닝그라드가 지금 발틱해에서 지금 유력한 곳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제 폴란드가 방산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로 육군과 공군은 어느 정도 계약이 진행됐으니 이제 바다로 나오는 길을 막아보겠다라고 해서 잠수함 도입하는 것 같아요. 자, 이야기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잠수함 도입 공식화 하나오션 물망입니다. 24일 폴란드 방산 전문지인 디펜스24에 따르면 마리오시 블라시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연말 잠수함 구매 프로그램인 오르카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성능과 규모, 장비를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블라슈차크 장관은 잠수함 성능에 대한 힌트도 줬는데요. 고속으로 은밀하게 움직이고 장시간 수중 자맹이 가능해야 한다. 어뢰나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 힌트를 줬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입찰을 준비하면서 여러 국가의 잠수함 현대화 프로젝트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특히 호주 사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호주의 경우 미국, 영국과 체결한 오커스 동맹에 따라 2030년대 초까지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 중반까지 추가로 2척을 도입할 수 있는 옵션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폴란드가 핵추진 잠수함 구매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디젤 전지 잠수함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죠. 폴란드는 1999년 나토 가입 후에 2020년부터 2024년에 취역한 4대의 노르웨이 207 코벤급 잠수함을 배치했습니다. 이 나토 가입 후에 지금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노르웨이의 잠수함 4대를 받게 된 것이죠. 코벤급 잠수함 4척은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퇴역됐고 현재는 소련이 설계한, 그래서 과거 소련이 설계한 잠수함 한 척만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잠수함도 현재 노후화돼 기능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폴란드가 지금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최대 3대의 잠수함을 찾고 있었지만 최근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7년 말에는 프랑스 나발그룹의 스코르벤급 잠수함과 독일의 티센그루프 마르니 시스템즈의 212 CD급 잠수함, 그리고 스웨덴 사브의 A26 잠수함이 후보에 올랐지만 그때 당시에 무산되었죠. 최근 폴란드가 다시 잠수함 사업에 가동을 하는 것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의 방어력 증강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이 잠수함 프로젝트의 재가동을 선언한 것이죠. 갑자기 발표를 해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블라슈크 장관은 이전처럼 유럽 업체에만 국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죠. 2017년 말을 보면 프랑스의 나발그룹, 그리고 독일의 티센그루프 회사, 그리고 스웨덴의 사브, 이처럼 유럽 업체에만 국한을 시켰는데 이제 유럽 업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지금 세계 전역으로 이 모든 문호를 개방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즉 유럽 넘어 다른 파트너들에게도 입찰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번 블라슈크 발언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회사는 바로 하나오션. 하나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1980년대 말 세계 잠수함 강국인 독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형 잠수함인 1400톤급을 개발했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 사업 수주에 이어서 2011년 현지 국방부로부터 잠수함 3척을 따내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잠수함을 만들 수 있게도 해줬죠. 최근에는 캐나다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인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에서도 잠재적인 공급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하나와 폴란드 간의 공고한 방산 파트너십도 이 하나오션의 수주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하나와 같은 경우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하나오션으로 이름을 바꿨고 지금 대우라는 이름을 다 떼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11월 폴란드 정부와 천무발사대, 유도탄, 장사거리탄 등 3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조 6,180억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월 K9 자주포 2차 이행 계약 체결을 위해 컨소시엄의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은 10년 동안 표류하고 있었고 10년 동안 표류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폴란드에 남아있는 잠수함은 단 한 대. 이마저도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가만히 있다가 그동안은 가만히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위험 국가가 그 주위에 없었고 러시아의 러시아의 분열 이후 그래서 러시아 붕괴 이후 실질적으로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모든 전역이 그 국방부 예산을 다 줄입니다. 이런 줄이는 상황에서 폴란드도 의지를 좀 갖고 있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표류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의지를 갖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폴란드는 지금 전체적으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군, 해군, 육군. 이번에 해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잠수함 사업이 이번에 하는 것.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K방산이 지금 폴란드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K9 자주포와 K2 전차와 같은 경우는 현지 생산 그리고 FA50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지 생산은 아니지만 창정비 사업과 같은 그리고 조종사 인재 양성 이런 프로그램까지 도움을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K방산의 마지막 종점이죠. 이제 잠수함까지 그리고 KF-21까지 지금 넘보고 KF-21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가 납부하지 않은 분담금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KF-21과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지금 생산이 돼서 블록 10, 블록 20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잠수함까지 수주를 받게 될지 한번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보고 만약 된다면 한국의 K방산의 모든 것이 다 폴란드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